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출고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S클래스를 출고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시승기까지 전달 드리는데 좀 걸렸습니다. 네, 드디어 S클래스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출고한 S클래스 출고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출고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출고한 S클래스는 S클래스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 모델 S350 디젤 모델입니다. 그래서 댓글로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제 주변에서도 정말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S클래스를 왜 디젤로 샀냐, 디젤 요즘 조금 기피를 하는데 왜 디젤을 사신 거예요? 라고 정말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디젤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도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디젤을 산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클래스는 현재 국내에 5가지 라인업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디젤 2종, 가솔린 3종입니다. 이건 마이바흐를 제외하고 S클래스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젤 2종은 제가 타고 있는 S350D, S400D 포매틱, 가솔린 3종은 S450 포매틱 롱바디, S500 포매틱 롱바디, 그리고 최상위에 S580 포매틱 롱바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차이점을 찾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솔린 모델은 모두 다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 롱바디라고 부르는 모델이죠. 그래서 사실상 오너 드리븐 용도로 S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롱바디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건 스탠다드 바디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숏바디라고 부르죠. 그래서 숏바디와 롱바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길이가 차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한해서 옵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뒷좌석에 사람이 거의 안 타고 제가 주로 운전하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한 옵션은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롱바디는 필요가 없었고, S클래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기동력 좋은, 연비가 좋은 그런 세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솔린보다는 디젤을 사자. 그래서 마지막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디젤 엔진을 한번 타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S350D 그리고 S400D도 똑같아요. 이 350D와 400D에 적용된 디젤 엔진은 OM656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메르세데스 벤츠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현재 이 엔진은 G400D, G클래스 있잖아요. G400D에도 들어갔고, 이전에 CLS 400D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장 최신 디젤 엔진이자 검증이 되어 있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이제 엔진에는 V형이 있고 직렬, 인라인 6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V6 디젤이 있고 i6 디젤이 있습니다. 그런데 V6보다 저는 인라인, 직렬 6기통 디젤을 훨씬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V6 같은 경우에 실린더가 이렇게 V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직렬 6기통은 이렇게만 운동을 해요. 그래서 뭐 에너지 손실이라든지 여기서 오는 마찰, 그리고 뭐 소음, 이런 부분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정숙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신 게, 그럼 직렬 6기통 디젤은 진동이나 소음이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솔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압축 폭발 행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솔린보다는 당연히 디젤이 진동이나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기통 디젤보다는 6기통이 조용하고 6기통 V형보다는 6기통 직렬이 조금 더 조용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짝 열린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이 디젤 엔진은 정말로 충분히 아주 만족을 하실 겁니다. 난 디젤 엔진도 괜찮고 나는 좀 둔감한 편이라서 난 그런 엄청난 정숙성 이런 건 크게 바라진 않아요. 그냥 뭐 괜찮아, 디젤 엔진 어느 정도 소음이 있고 진동이 있는 거 감안하고 탈 수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이 차는 사실상 거의 단점이 없어요. 저도 뭐 1년, 2년 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량을 많이 분석해보고 공부해본 결과, 그리고 직접 타보니까 단점이랄 게 없습니다. 보통 브랜드의 플래그십 하면은 연비가 일단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비 부분이 디젤 엔진으로 인해서 없어지면서 아주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S클래스 총 주행거리는 911입니다. 911km예요. 포르쉐 911을 제가 좋아하는데 마침 딱 키로수가 911km입니다. 그래서 911km 주행한 복합 연비는 현재 트릭 컴퓨터 상에 12.8입니다. 12.8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주행하는 컨디션은 고속주행보다는 시내주행이 좀 더 많고, 고속주행을 또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을 안 하고 연비를 전혀 생각 안 하고 탄 거예요. 저는 보통 연비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대충 그냥 막 탔을 때 12.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연비 주행을 하고 나는 고속주행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고속주행을 좀 했을 때는 15, 16까지도 마킹이 됐었던 그런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기름값 엄청 이슈잖아요. 요즘 웬만한 거의 뭐 일반유, 디젤도 고급유 뺨치는 그 정도 가격이고, 고급유 같은 경우 저희 동네 2268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유도 엄청 비싸졌습니다. 일반유, 디젤도 모두 다 비싸졌고, 요런 또 딱 고유가 시대에 걸맞는 차량이 요런 디젤 차량이 아닌가. 물론 전기차를 사시면 아예 기름 넣으실 일 없겠지만, 이왕에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젤 엔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의 뭐 소음이나 진동 같은 부분은 사실 이렇게 정차했을 때 오토 스탑 앤고가 켜져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정차했을 때 시동이 켜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긴 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솔린 엔진도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솔린 엔진보다는 조금 더 발생한다. 가솔린 6기통보다는 당연히 직렬 6기통이 조금 더 시끄럽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엔진에 대해서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지셨다면 뭐 이 정도는 뭐 거의,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방음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소음이랄 게 크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냥 약간의 떨림이 느껴지는 정도? 그런 거 말고는 뭐 진동과 소음은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E클래스가 아니라 S클래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음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외부 소음은 거의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게 그럼 5 시리즈는 판매하셨나요? 530i 좋다고 만족하신다고 하셨는데 판매하셨나요? 아닙니다. 530i도 타고 있어요. 그렇다면 530i도 타고 S클래스도 타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데 S클래스는 가정용 차량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타지만 제가 안 탈 때는 뭐 저희 어머니도 타시고, 어머니가 안 탈 때는 또 제가 타고, 그렇기 때문에 530i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i랑 S350D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신 게 BMW 5 시리즈 타다가 벤츠 S클래스 타면 많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승차감이 좀 꿀렁꿀렁 너무 소프트하지 않나요? 라고도 물어봐 주셨는데 물론 엑셀의 반응은 BMW랑 벤츠는 완전히 그 지향하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약간 반박자 정도 느린, 그래서 엑셀 음작성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탑승객 모두가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거고, BMW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드라이빙 퍼포먼스, 운전의 재미이기 때문에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곧장 튀어나가는 게 BMW 차량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런 특징을 알고 타면 전혀 답답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운전 습관이 느긋해지는 거죠. BMW를 탈 때 내가 항상 맨 앞에 있었다면 S클래스를 탈 때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뭐 도로 상황에 옆 차선이 비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또 S클래스만의 멋이고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이 차량의 출력이 286마력에 토크가 61.2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하면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마력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토크가 61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이렇게 가속을 원하면 이렇게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MW만큼 그렇게 반응이 빠르진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차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승차감은 진짜 편합니다. 특히나 S클래스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제가 그간 탔던 차량들은 다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었습니다. 제네시스 G80, 3세대 G80도 그랬고 530i도 그렇고 다 에어 서스는 아니었어요. 일반 서스펜션이었는데 이 차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공기압을 통해서 최적의 승차감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물컹물컹, 물렁물렁하다기보다는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탄탄해야 될 땐 탄탄하게 잡아줘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방지턱을 넘을 때 부드럽게 넘다가 탁 잡아주고 부드럽게 넘다가 탁 잡아주고 이런 느낌입니다. G80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넘어서 부드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고속으로 방지턱을 넘거나 고속으로 이런 범프를 넘으면 정말로 이렇게 엉덩이가 뜹니다. 아마 이건 G80 오너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낮은 속도로 지나가면 그렇진 않은데 쭉 고속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범프를 만나서 그러면 엉덩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제가 G80을 탈 때는 다 컴포트,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다 컴포트로 맞춰놓고 서스펜션만 스포츠로 바꾸고 탔었어요. 그래서 G80이랑 서스펜션은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히 G90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런데 또 제가 다음 주에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시승 차량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은 다르지만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과 S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을 비교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G80이랑은 완전히 일단 급 차이가 납니다. G80을 제가 탔었기 때문에 G80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상 비교가 될 수 없는 두 모델이에요.
530i랑 비교해보면 530i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단단해요. 되게 탄탄한 서스펜션이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탄탄한 거 원하신다면 당연히 530i를 선택하셔야겠지만 S350D는 탄탄하면서도 부드럽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노면의 상황, 어떤 도로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최적의 승차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S클래스의 승차감을 단연 넘버원으로 쳐주는구나. 승차감 하면 S클래스, S클래스 하면 승차감이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지금 타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S클래스를 타면 운전 습관이 굉장히 좀 착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냥 약간 여유가 생깁니다. 약간 5 시리즈는 딱 긴장하고 이렇게 자 가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S클래스는 조금 더 몸의 긴장을 풀고 조금 이렇게 유영하는 느낌? 그냥 편안하게 도로 상황에 맞춰서 주행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에 따라 약간 사람의 성향이 바뀌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포츠카를 타면 조금 더 빨리 가야지, 조금 더 뭐 속도를 내면서 배기 사운드를 들어야지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런 또 편안한 세단을 타면 그냥 또 유유자적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게 S350D랑 S400D 포매틱이랑 고민은 안 하셨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350D랑 400D 포매틱은 일단 이름에서, 모델명에서부터 차이가 났는데 350D는 후륜입니다. 4륜이 아니에요. 제가 타고 있는 거 후륜이고 400D는 4륜 구동 모델입니다. 구동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4륜 사야 돼 하시면 그냥 400D 사시면 돼요. 400D 포매틱 사시면 되고, 익스테리어에서는 AMG 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에서 범퍼, 휠 디자인이 바뀌게 되고, 인테리어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이 D컷 스포츠 잠자리형 스티어링 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외부 패키지에서는 그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MG 라인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영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긴 하지만 이번에 S클래스가 풀 체인지가 되면서 디자인 자체가 많이 젊어졌어요. 뭐 G80부터 시작해서 G90도 그렇고 요즘 플래그십 세단들이 많이 좀 젊게 디자인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30, 40대 분들이 S클래스 타시더라도 그렇게 막 뭐 아빠 차네, 뭐 회장님 차, 기사네 이런 느낌은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AMG 라인이 멋있긴 한데 휠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 5스포크 별 모양 휠이거든요. S400D에 들어가는 게. 근데 그게 CLA에도 들어가고 A250에도 들어가고 되게 두루두루 많이 들어가요. CLS 300D에도 들어가고 되게 오랫동안 벤츠에서 울거먹었던 휠 디자인인데, 아니 S클래스 자체는 풀 체인지를 해놓고 휠은 계속 똑같은 휠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 350D 휠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2천만 원을 더 줄 필요가 있을까? 나는 후륜 구동이나 4륜 구동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530i도 후륜 구동을 탔고 G80은 4륜 구동을 탔지만 뭐 저는 꼭 4륜이어야 돼 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후륜 구동을 선택을 했고, AMG 라인 중에서도 그냥 일반 스탠다드 라인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엔진도 똑같고 물론 출력 차이는 있지만 뭐 트랜스미션이나 서스펜션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 측면으로 가자. 물론 S클래스에 가성비라는 단어는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서 S350D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입을 했고, 그리고 뒷좌석, 앞좌석 옵션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 시트가 S350D는 천연 가죽이고요, S400D는 나파 가죽입니다. 그래서 시트 디자인도 살짝 다른데 350D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 S400D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 나파 가죽이라. 그래서 디자인이랑 소재의 차이가 있고, 뒷좌석에서는 시트 각도 조절이랑 통풍 시트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크기가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S400D도 스탠다드 휠 베이스 숏바디이기 때문에 뭐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봐 주신 게 리어 엑셀 들어가 있나요? 리어 엑셀 안 들어가 있습니다. 350D랑 400D는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S500부터 리어 엑셀이 기본 옵션으로 탑재가 됩니다. S450에도 리어 엑셀은 기본 옵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S500부터 이제 뒷바퀴가 조향되는 리어 엑셀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으로 넣으면 되는데 저는 굳이 이 숏바디 모델,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 리어 엑셀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옵션을 넣으면 언제 받을지 몰라요. 요즘 차가 정말 안 나오잖아요. 아마 차 계약을 넣어 놓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 차가 정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출고받을 때 옵션 이런 거 추가한 거 아무것도 없었고, 이 차량은 반도체 이슈로 또 영향을 받아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 상단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한 줄 더 들어가서 조금 더 화려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옵션이에요. 근데 그 옵션도 빠져 있습니다. 옵션으로 100만 원 추가하면 넣을 수 있는데 차량을 좀 빨리 받길 원해서 옵션도 추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 계약하고 3주인가 4주 만에 차량을 받았거든요. 요즘 S클래스를 3, 4주 만에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인을 좀 많이 못 받긴 했는데 그래도 할인 대신에 빠른 출고로 선택했기 때문에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로 흐름이 원활해져서 한번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할게요. 속도를 내면 뭐 저속일 때나 고속일 때나 차량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뭐 차량 차체 움직임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꾸준히 만족감을 주고 있고요. 뭐 풍절음 같은 부분도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아예 안 들어온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100km 넘었을 때는 거의 뭐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네, 100km, 110km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소음이 좀 들어오긴 하겠지만, 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면 소음, 풍절음, 외부 소음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차단이 잘 되어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또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벤츠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벤츠 차량들은 다 유선이거든요. 그리고 화면이 이번에 세로형으로 12.8인치로 되게 커졌잖아요. 사실 제네시스 G80보다 더 작은 인치예요. G80이 14.5인치가 들어가 있고 이게 12.8인치거든요. 그래서 인치수로만 보면 이게 더 작은데 이렇게 아무래도 세로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체감을 하기에는 더 커졌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만족스럽고, 제가 지금 살짝 더운데 온도를 조절해 볼게요.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온도 20도로 바꿔줘. 온도를 20도로 설정할게요. 뭐 이런 부분도 아주 거뜬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기에 이어서 별도의 영상으로 S350D 옵션이랑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도 상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 내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기능들, 옵션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승기니까 시승기를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커다란 모니터가 있긴 하지만 저는 휴대폰 거치를 위해서 여기 무선 충전 거치대를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530i에서도 아주 잘 썼던 그 제품인데 이번에 S클래스 출고했다고 하니까 새로 나온 신제품으로 하나 더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ESR 할로락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맥세이프 하면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따로 뭐 별도의 장치 없이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폰 12 프로를 쓰는데 이렇게 여기 탁 붙이면 그냥 바로 붙습니다. 별도의 뭐 장치 없이 그냥 이렇게 뗐다가 이렇게 뗐다 붙였다가, 그러면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가로로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든지 편하게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S클래스에도 무선 충전 패드 기능이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안쪽에 있어요.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전화나 카톡이나 뭐 문자가 왔을 때 이 안에 넣어놨을 때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 누구한테 어떤 연락이 왔는지, 급한 연락인지 아니면 조금 이따 받아도 되는 연락인지 이런 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 시리즈에서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S클래스에도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ESR 할로락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를 구독자 10분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 아이폰 아닌데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폰 12 이상부터는 따로 뭐 케이스 없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12 미만이라든지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이상의 사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맥세이프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10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추첨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ESR 할로락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실내 인테리어 시트를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블랙, 시에나 브라운, 그리고 베이지. 블랙 시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블랙 시트는 싫었고 브라운이랑 베이지만 남아 있었는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시에나 브라운이라고 해서 이번에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브라운이 벤틀리의 탄 시트처럼 어두운 브라운이 아니라
굉장히 라이트한 브라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오렌지빛을 띠는 그런 브라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브라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기 때문에 베이지로 선택을 해보자. S클래스의 고급감을 끝판왕으로 만들어줄 그런 시트 컬러가 또 베이지이기 때문에 베이지로 선택을 했고, 출고하자마자 바로 가죽 시트 코팅을 싹 해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이제 베이지여가지고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타냐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물론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도 손에 땀이 좀 있는 편이고 그렇긴 한데, 손에 뭐가 묻었을 때는 손 소독제를 사용해서 한번 닦고 나서 주행을 시작하고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시트도 코팅 한번 하시고 조금 더 유의해서 타시면은 괜찮게 잘 타실 수가 있고, 혹여나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복원해주는 업체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타시다가 그런 업체에서 복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젤 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시면 안 돼요. 디젤 엔진은 디젤 엔진입니다. 아무리 V형, 직렬, 6기통, 4기통을 떠나서 디젤은 디젤이기 때문에 난 디젤 엔진 싫어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디젤 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구입하셔도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디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지금 S클래스 가솔린은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 6기통 디젤입니다. 순수 내연기관인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아마 다음 차를 살 때도 전기차를 살 것 같진 않고 하이브리드 계열을 살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사고 싶은 차에 아직까지도 순수 내연기관이 남아 있다면 저는 다음 차로도 그냥 순수 가솔린, 다음 차를 마음속으로 항상 정해놓긴 하는데, 그건 조금 더 확실해지면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를 살 때는, 그때는 이제 5 시리즈랑 빠이빠이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출고한 메르세데스 벤츠 S350 디젤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 많이 타본 건 아니다 보니까 간략하게 제가 왜 이 차를 사게 됐고, 옵션 차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디젤 엔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길게 타보고요. 10,000km, 20,000km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또 디젤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초기 컨디션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타다 보니까 역시 디젤 엔진은 조금 더 거칠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클래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S350D 디젤 모델의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SR, 할로락,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도 추첨을 통해 10분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 정보를 조금 더 드리면, 이렇게 본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송풍구에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S클래스 송풍구에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제가 뽑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립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안 흔들리게 클립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풍구에 꽂더라도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주 견고하게 딱 소음 없이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을 그냥 놓기만 하면 바로 붙어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저 처음에는 진짜 신기했습니다. 맥세이프라는 거 몰랐을 때는 이렇게 딱 놓기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저는 휴대폰도 이렇게 케이스를 안 끼우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깔끔함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본체에는 C타입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저는 요거를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모니터 뒤로 숨겼어요. 그러면 감쪽 같죠? 여기 뒤에 여기 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로 선을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구성품은 A to C 타입 케이블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차 같은 경우에는 C 타입 케이블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C to C 타입 케이블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도 C 타입, 그리고 본체도 C 타입이기 때문에 C to C 타입 케이블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본 구성품은 A to C 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차량의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A타입 케이블이 연결 가능하면 별도로 구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내 차에는 C타입 케이블밖에 없다 하시면 C타입 케이블은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차는 A랑 C타입 케이블 포트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또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타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뽑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충전 포트 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아이폰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C타입입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거치대 고려하셨던 분들은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